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15일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부동산에 매기는 가격인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통해서 각종 세금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산정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략 7만원 정도가 추가로 종부세를 낼 대상이 됩니다. 강남의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경우에 보유세 인상으로 6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중에서는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자들의 매물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희소가치가 높고 투자가치가 높은 매물을 세금을 좀 더 낸다고 시장에 던질 일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최근에 자녀들에게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절세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새로 사지 않는 이상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각종 세제 혜택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규제된 상황에서 갭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최종 공시가격을 매길 전망입니다. 9.13 대책과 맞물려서 규제가 팽배한 가운데 사업성보다 미래가치 서울에 역점을 둔 공공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을 늦추고 서울이라는 숲에 비싼 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숲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서 조화로운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원들 중에서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 가이드라인에 조합원들 간의 이견이 생겨서 사업이 표류해서 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의 방향이 대출 규제 상황에서 성납값 아파트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포부까지 겹쳐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늦어지게 될 것이고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감소로 인해서 자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서울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까닭입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구롱지 일대 단지는 경관을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둘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앞서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한남 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재건축 조합이 협업한 설계 과정에서 최고 층고는 당초 아닌 29층에서 22층으로 낮아졌습니다. 남산자락 구릉지 경관을 보존하고 한강변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제 보상이 없어서 사업성에 부정적인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단지엔 보행로를 여러 설치해서 주변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통상 단지 관통대로가 계획되면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어서 사업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자체 투표로 설계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사업을 수개월
수년 동안 지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원은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게 됩니다. 즉,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좁아 안정된 부동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용산구나 강남구와 같은 스타 부동산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큰손들이 희소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목동 일대 1단지부터 14단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해 정비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압구정동, 음마아파트, 대치미도 아파트 등 상당수 강남권역에 있는 핵심 재건축 추진 단지가 이번 서울시 방침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입니다. 재개발은 대부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영향이 덜하겠지만 사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산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시 전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서 역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처럼 극심한 경제 혼란과 침체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은 시범지구를 선택해 오류를 수정해 나간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의 노인 쪽에서는 수익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구, 강남구에서는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한들 입지적 가치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투기 목적의 가격의 거품은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입지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투자 가치와 실수요가 높은 서울의 도심권,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부동산 이탈이 적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13 대책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좋은 입지를 갖춘 강남과 강북에는 부동산 하락이 없습니다. 거품이 없는 가치를 인정받는 부동산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